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 무사하신가요? 저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네. 좁은 집에 막 큰 애들이랑 계속 붙어 지내다 보니까 어제도 점심에 김밥 싸고 폭발했어요. 네. 누가 싸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막 혼자 나서가지고 막 오늘 엄마 김밥 싸줄게 막 이래놓고는 결국 싸다가 피곤해가지고 네, 확 되게 까칠한 엄마로 돌변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긴 방학 동안 저랑 이제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시면 다니시는 대로 또 집에 계시면 계시는 대로 시간이 많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네, 이 시간을 막 온전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 써야 될 텐데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집 애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막 앞서갈 텐데 우리 아이는 왜 얼마 되지 않는 공부를 붙잡고 저것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피곤한 내색을 할까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처음에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뭐 1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공부라고 하는 과정, 수학 문제집을 풀고, 영어 책을 읽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시작되면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인 것까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만 해도 정말 너무 고마울 것 같다. 알아서 공부하겠다라고 말만 해도 시간 되면 하기로 한 거 펼쳐들기만 해도 고마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생각지 못했던 조금 이게 왜 이러지? 이거 괜찮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뭐냐면 공부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 시간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데 학습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특히 겨울방학 같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아이가 실제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진 건 맞는데 그 시간만큼의 정비례해서 실제 공부를 해서 내가 책에 있는 내용들, 몰랐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꺼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 있죠. 진짜 공부라고 하는 그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처음엔 책상에 앉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앉기 시작하고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아이의 집중력을 의심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줘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 공부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분리되고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이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공부했다고 되게 뿌듯해하고 본인은 공부했으니까 뭐도 하겠다, 뭐도 달라, 뭐 먹고 싶다 하면서 막 유세를 부리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그 앉아 있었던 처음에 1시간 앉아 있던 아이가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얘가 공부 양이 엄청나게 늘었구나,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딴짓을 하면서 내가 그냥 하기로 했던 공부도 하고 노는 간간히 공부도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최대한 긴 시간을 보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책상에 앉아있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그죠? 우리 아이 방에 딱 열었는데 애가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막 표정 되게 관리 안 되잖아요. 표정 관리 안 되고 되게 막 뭐랄까 막 진짜 막 터져 나오죠.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책상에 앉아있으면 비록 그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도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일단 하트가 나오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괜히 뭐 별 대단하게 재밌게 쉬는 것도 아닌데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돌아다니다가 소파에 앉아있거나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잔소리를 듣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버티면서 잔소리를 피하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초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 충분히 쉬거나 놀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쵸?
네, 제가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저는 네,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양,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치면 저 전교 1등 하고도 남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낙서 되게 많이 하고 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편지 쓰고 다이어리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책상 안에서 시간을 보냈던 학생이라서 저는 제가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면 칭찬을 들었던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꼼지락거리면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그런 주의로 자랐고, 그래서 실제로 책상에 앉아있을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해본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 시간에 놀 걸, 잘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요, 이제 네, 뭔가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되게 알고 보면 부산한 거 있죠.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엉덩이는 붙였어요. 엉덩이 힘은 키웠는데 네, 집중해서 한 과목을 끝내기로 한 양만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공부할 아이라면 이 습관 초등 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패턴이 시간 단위인지 분량 단위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단위라는 건 뭐냐면 영어책을 10분 동안 읽어 이거랑 그 다음에 분량 단위라고 하면 영어책을 한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을 읽을 때 보통 한쪽 정도를 읽는다라고 하는 걸 맞춰서 10분을 읽게 할 수도 있고 한쪽을 읽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국어 문제집을 10분 동안 풀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쪽을 풀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나 생각하실 거는 처음에 습관이 잡히기 전에는 공부든 독서든 시간 단위로 먼저 해주세요. 쪽으로 했을 때, 분량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지가 않고 공부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쪽을 푸는데 1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1시간 동안 되게 고생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겨우 한쪽밖에 못 풀었어? 한쪽 푸는데 1시간이나 걸린 거야? 하면서 다 풀어왔는데 풀으라고 해서 풀었는데 되게 한심해하는 상황이 와요. 네, 근데 아이가 한쪽 풀면 뭐 살고 둘쪽 풀면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몇 쪽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엉덩이 힘도 없을 때 공부 습관을 잡을 때는요 무조건 시간 단위로 해서 1학년이면 30분 정도, 2학년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정도만 적당히 하고 그만두고 하고 끝내고 하고 끝내고 공부 끝났으면 쉬고 공부 끝났으면 놀고 공부 끝났으면 운동하고 공부 끝났으면 먹고 이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고 한쪽 풀어 한쪽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을 만났을 때 그 한쪽을 푸느라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1시간을 공부했는데 엄마는 한쪽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집 다음 글쓰기 공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막 3시간, 4시간 되는데요. 네, 공부 습관 잡아가는 시기에는 전혀 그런 걸로 실랑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공부 습관이 잡힌 아이들 있죠. 한쪽을 푸는데 10분이면 뚝딱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이미 됐어요. 얘네들은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묻지 않고 얼만큼 그리고 또 어떻게 어느 부분을 해야 돼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고민의 그 종류가 좀 달라진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들 당연히 할 건데 얼만큼 할 거냐가 관건인 아이들에게는 이제 분량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계속 시간으로만 하면 대충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라 분량으로 이제는 좀 바꿔주시고 10분 동안 영어책 읽기였다면 뭐 한쪽 읽기, 두 쪽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읽기로 했는데 다 읽었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공부를 마냥 오랫동안 하고 앉아서 이게 막 그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가 그 시간이 딱 되면 공부를 그만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습관이 잡히고 나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 하기로 했던 분량까지는 마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그러면서 점점 엉덩이 힘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분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분량 단위로 하고 있는지 시간 단위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그날 하기로 결정한 계획한 그 분량대로 이렇게 가면 딱 좋고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두 쪽을 푸는데 예전에는 30분, 1시간이 걸렸던 게 지금은 두 쪽을 푸는데 20분 정도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좋은 거죠. 약속한 분량을 마치는데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시간에 대해서도 계속 의식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훨씬 빨리 풀었네. 와, 더 짧게 걸렸네. 하면서 이거를 집중해서 했을 때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고 끝냈을 때는 너에게 자유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끝내고 났을 때. 근데 끝내고 나도 또 책 읽어. 다음 문제집. 조용히 해. 놀지 마. 쉬지 마. 핸드폰 하지 마. 막 이렇게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만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빨리 끝낼 이유가 없어요. 집중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끝나도 좋은 게 없는데 굳이 끝낼 이유가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면 좋지만 늦게 끝나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 하자라는 마음. 그래서 조금 풀다가 수학 문제집을 두 쪽을 하기로 했는데 한쪽을 풀다가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눈앞에 있는 만화책을 읽는다던가 눈앞에 있는 노트북을 켜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약간 자기 스스로는 이거 끝났, 약간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 좀 했으니까 쉬었다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막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날 때까지 하기로 했던 분량, 한 과목의 분량을 두 쪽을 마칠 때까지는 유튜브 보지 않기, 혹은 만화책 읽지 않기, 침대에 눕지 않기, 거실에 나오지 않기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좀 주시고 약속했던 두 쪽을 다 끝내고 나왔다. 그러면 뭘 먹던지 놀던지 보던지 나가던지 하면서 끝났을 때와 그 다음에 끝나기 전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방학이니까 더 그래요. 방학 때 진짜 하루 종일 우리는 얘가 하루 종일 논 것 같아 보이고 얘는 자기가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거는 아이가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의심하실 건 아니고요. 뭐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약간 희망적인 사인인데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재미있다까지는 아닌데 공부를 조금 더 해도 죽을 것 같지 않다, 억울하지는 않다, 기분이 막 나빠지지는 않는다 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올 수가 없고 어려운 걸 풀었을 때 절대 올 수가 없고 그리고 공부 끝났을 때 적절한 그런 쉬는 시간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까지 아이가 스스로 공부량과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 늘려도 화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까지는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쉬운 문제집,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본 것들, 많은 경험과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이런 식이라면 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분량을 조금 늘리거나 시간을 좀 늘리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공부에 대한 감정이 완전 되게 심하진 않지만 호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시기에 똑같이 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성취감,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껴보고 이건 내적인 보상이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부모님의 칭찬도 받아보고 선생님의 칭찬도 받아보고 또 평가에서 점수도 잘 받아보고 하는 그런 다양한 외적인 보상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혹은 순서대로 하나씩이라도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을 늘려요. 그러면 이제 앞에 두 케이스, 즉 아이가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상황, 그리고 시간과 분량 단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아이가 그냥 하염없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와는 반대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가 좀 좋아서 공부에 대한 감정이 좋아져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다, 공부량이 늘어난다 라고 할 때는 이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때 아이를 정말 적절히 자극해주고 적절히 격려하고 응원했을 때 아이들이 껑충 점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나도 약간 조금 으쓱하고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인데 부모님이 그 모습을 지나치지 않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말로만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공부 재미있나 봐.
아, 요새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네. 아, 요새는 공부해도 많이 안 힘들어? 옛날에는 잠깐만 하면 막 나오려고 하더니 그만하려고 하더니 요새는 이렇게 길게 해도 안 힘든가 봐. 엄청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네? 집중력이 좋아졌네?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로 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 지금 일단은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할 건 하셔야 돼요. 앉아서 딴짓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나. 그리고 네, 아이가 계속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있진 않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얘 진짜 이제 공부 좀 시간 늘리고 엉덩이 힘 생겼고 공부에 대한 호감과 성취감을 가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인정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아이들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